고통이 너를 부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너를 단련시킬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젊을 때는 사랑 때문에 아파했고, 중년에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했으며, 지금은 또 다른 고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고통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아프고 힘든 일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괴로운 기억은 잊으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은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고통이 주는 소중한 가르침도 놓치게 된다. 생각해보라.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편안하고 순탄했던 시기였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는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허영과 사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무엇보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의 차이를 배웠다. 건강을 잃었던 경험은 어떠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의 고통과 두려움.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평상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 가족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자녀와 마음이 안 통할 때, 배우자와 다툴 때의 아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일방적인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하는 단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진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오래 간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시련은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강한 자를 벼린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 강해진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 아니면 환경의 차이일까? 니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시련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다. 약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자. 시련이 닥치면 먼저 자신을 탓한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쓴다. 그러다 보면 정작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남지 않는다. 또한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 부모 탓, 사회 탓, 운명 탓을 한다.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면 해결책도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된다. 반면 강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먼저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강한 자는 시련을 기회로 본다.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같은 시련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괴로운 벌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자. 약한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인생은 망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강한 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번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 경험이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다. 약한 부모는 자신을 탓하며 절망한다.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강한 부모는 이것을 자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로 본다.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계기로 여긴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다. 약한 자는 운명을 탓하며 체념한다. 하지만 강한 자는 이것을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로 본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동기로 받아들인다. 병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 니체가 말하는 벼림이란 이런 것이다. 시련이 우리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것처럼 시련이라는 불과 망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예리한 존재가 된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깊이가 없다. 인생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살아있는 한 상처는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중한 것의 상실,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 이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한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고
없었던 일처럼 여기려고 한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상처야말로 영혼을 깊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삶을 상상해보라. 항상 순풍만 불고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곁에 있는 삶.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삶은 얕고 밋밋하다. 진정한 감동이나 깊은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상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진정한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야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안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봐야 소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깊은 슬픔.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슬픔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게 된다. 더 깊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다. 남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매 순간을 더 감사하게 느낀다. 친구의 배신을 당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 그때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줄 알게 된다. 표면적인 관계와 깊이 있는 관계의 차이를 깨닫는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사람을 믿되 진짜 친구에게는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된다. 자녀와의 갈등에서 오는 상처도 마찬가지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자신을 원망할 때의 아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적 실패로 인한 상처는 어떤가?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재발견하게 된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중요성, 평범한 일상의 행복. 니체가 말하는 깊이란 이런 것이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복잡함과 모순을 이해하게 된다.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다. 상처받은 사람은 더 인간적이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다. 상처받은 영혼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 그런 공감과 연대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온다. 어린 시절의 성장통, 청소년기의 혼란, 청년기의 고민, 중년의 위기, 노년의 쇠퇴. 각 시기마다 그 시기만의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어려움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선택이다. 첫 번째 선택은 태도의 선택이다. 어려움을 불행으로 볼 것인가,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피해자 의식을 가질 것인가, 주인 의식을 가질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두 번째 선택은 대응 방식의 선택이다. 문제를 회피할 것인가,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혼자 끙끙 앓을 것인가,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노력할 것인가. 세 번째 선택은 의미 부여의 선택이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이것을 단순히 불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로 여길 수도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동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실패나 좌절로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갈 계기로 여길 수도 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어떤가? 갈등과 오해로 인한 아픔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여길 수도 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매 순간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고난은 인생의 대학이다.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 인생을 하나의 긴 교육 과정으로 본다면 고난은 가장 중요한 대학이다.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과목들이 그곳에서 가르쳐진다. 인내, 용기, 지혜, 겸손, 자비. 이런 진정한 덕목들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체득할 수 있다. 고난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과목은 인내다.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법, 조급해하지 않는 법, 꾸준히 노력하는 법.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다. 편안할 때는 인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목은 용기다. 두려움 앞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법.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법. 이런 용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과목은 지혜다.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법을 배운다.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 이런 지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과목은 겸손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겸손은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했을 때만 생긴다. 다섯 번째 과목은 자비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 이런 자비는 자신도 고통을 겪어봤을 때만 가질 수 있다. 고난의 대학은 누구나 다니지만 모두가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학년을 계속 반복한다. 하지만 끝까지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 고난의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과목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는가? 아직 배우고 있는 과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승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성공하는 것을 진짜 승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진정한 승리는 넘어져도 계속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과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한 사람.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 누가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까? 분명히 후자의 것이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더 단단하고, 더 현명하고, 더 겸손하다.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크고 작은 실패들이 계속 찾아온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다.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서는 것.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자. 첫째, 넘어진 원인을 분석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냉정하게 파악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책하지는 않는다. 분석과 자책은 다르다. 둘째,
배운 것을 정리한다. 이번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명확히 한다.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점검한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제대로 활용하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 넷째,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를 받는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넘어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넘어지셨는가? 그리고 몇 번이나 일어섰는가? 아마 일어선 횟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승리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다. 진정한 경쟁 상대를 찾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친구보다 더 성공했는지, 이웃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 하지만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니체는 진정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신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지혜로워졌는가?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기준이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할 때의 장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같은 사람이니까 조건이 동일하다. 환경, 능력, 성격 모든 면에서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노력과 성장만을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동기부여가 된다. 남과 비교하면 때로는 절망적이 된다. 너무 큰 차이가 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면 작은 변화도 큰 성취로 느껴진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남과의 경쟁은 한계가 있다. 이기거나 지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자신과의 경쟁은 평생 계속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는 경쟁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건강 면에서 비교해보자.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졌는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식습관이 개선되었는가? 금연이나 금주에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지식 면에서는 어떤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책을 더 많이 읽고 있는가? 새로운 기술을 익혔는가? 관심 분야가 넓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마음의 평화 면에서는 어떤가? 화를 덜 내게 되었는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났는가?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었는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 보면 의외로 많은 발전을 발견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개선들이 쌓여서 큰 성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작은 발전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지혜를 통해 고난과 성장에 대해 깊이 살펴봤다.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 시련이 강한 자를 벼린다는 것, 상처받은 영혼이 더 깊다는 것,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고난이 인생의 대학이라는 것, 진정한 승리는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제의 자신이 진정한 경쟁 상대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15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의 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많은 고난을 겪어오신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라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그것들을 잘 이겨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성취이고 승리다.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기회로, 지혜를 얻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은 중요하다.